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21대 총선 경남 지역 당선인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총선 경남 지역 당선인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선거 초반 전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선거구의 당선인이기도 합니다.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선거구에서 당선이 된 미래통합당 조혜진 당선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기 때문에 호칭을 의원으로 제가 변경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늦은 감 있지만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짧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남 지역의 LG 경남방송 애청해 주시는 아껴주시고 많이 봐주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중에서 특히 저희 지역구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4년 쉰 후에 다시 3선이 돼서 국회에 돌아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표를 많이 모아주셔서 제 자랑이 아니고 우리 유권자님들의 자랑이기 때문에 제가 떳떳하게 말씀드립니다. 경남, 울산, 부산에서 제일 득표율이 높은 68% 득표율로 당선되게 해주셨고, 또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득표수가 10만 표를 넘는 유일한 당선인으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해서 지역과 나라에 보답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이 4년의 일할 기회를 혼신을 다해서 신명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꼭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그 결의가 느껴지는데요. 4년 만에 여의도 정가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의석수를 비롯해서 정당 측면에서 참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요즘에 변화가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 계획에 있어서 압박감,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예, 많이 느낍니다. 제가 밖에 있을 동안에 20대 국회를 봤거든요. 그 국회가 보통 뭐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식물국회가 될 걸 걱정을 했었는데 식물국회에다가 동물국회까지 등장하는 그런 20대 국회를 제가 밖에서 4년 동안 봤습니다.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 무렵에 국회에서 지금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제가 반대했거든요.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이 법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우리 국회 정치 문화가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러면 이 법이 참 일 잘하는 국회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회 만들 거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국회 문화, 정치 문화가 좋아지기 어려운데 안 좋아지면 결과는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 식물국회가 될 거다 해서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식물국회로 3년 반가량 그냥 지내다가 한 6개월 남은 시간에 여당이 패스트트랙 그걸 이제 강행을 하면서 온갖 꼼수와 편법이 난무를 했죠. 그 임시국회를 보통 30일 하는 국회를 뭐 2, 3일씩 쪼개가지고 쪼개기 임시국회를 하기도 하고 사보임을 편법으로 하기도 하고 또 국회 법안을 제출하는데 직접 의원과에 가서 제출한 게 아니라 팩스로 밀어 보내기도 하고 그런 듣도 보도 못한 편법과 꼼수가 난무했는데 그걸 또 막느라고 우리 또 그 당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몸으로 또 부딪혔어요. 이것도 선진화법에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동물국회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최악의 국회로 마감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법이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여야 의석수 격차는 역대 뭐 최고는 아니지만 두 번째로 하여튼 많이 차이가 나버렸어요.
민주당이 177석에 우리 당 합해서 103석인데 제가 18, 19대 국회하고 이제 이번에 21대인데 네. 제일 여야 간의 그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야당이 제일 의석을 적게 얻었습니다. 옛날에도 일하기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당이 우리 야당에 대해서 아량을 가지고 더 좀 배려하면서 하지 않으면은 이 국회는 20대 국회가 참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주 최악의 경우 더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저는 뭐 초선도 아니고 3선이기 때문에 이런 국회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일을 할 수 있게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거기에 3선 중진으로서 앞에 서서 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원내대표 출마하려고 했었던 이유도 이런 악조건에서 야당과 여당이 서로 손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보관이 있어가지고 원내대표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됐죠. 안 됐지만 하여튼 네. 제 역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선거구 이름이 좀 길어서 제가 미리 함창 이렇게 줄여가지고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그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네. 예. 그 이번 선거 코로나 사태가 참 이슈였는데 미리 함창은 공천 때부터 참 말이 많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천 하시면서 이렇게 부담이 좀 많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출마할 때. 그때 당시 심정 여쭙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저희 이 지역에 출마하시겠다고 내려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이 컸었습니다. 네. 일단은 선거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제가 우리 당의 공천을 받고 홍 전 대표님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경우에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투를 벌여야 되거든요. 네.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 명예가 걸리고 정치 생명이 걸린 선거라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실 거고 저는 저대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래 해야 되고 혈전을 벌여야 될 것이 참 너무 앞이 캄캄했고 그리고 4년 전에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피눈물 나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약속한 게 다음번 선거는 죄송합니다. 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게 이렇게 피눈물 나게 안 하셔도 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공천을 받아도 홍 대표님이 출마하시면 또 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피눈물 난 선거를 또 해야 돼서 그게 이제 부담이 됐고 마지막 하나는 홍 대표님이 저하고 또 남이 아니거든요. 우리 고향의 선배이기도 하시고 18대 제가 초선 때 저희 후원 회장이셨어요. 그런 분하고 이렇게 또 싸워야 되는 거는 얼마나 이 마음에 이 짐이죠. 네. 그래서 참 잠 못 이루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가 잘 돼서 또 그분대로 또 당선되셨고 서로 잘 됐죠. 네. 예. 또 높은 득표율을 얻으신 만큼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 평소에 촌철살인의 달인으로 평가가 되십니다. 뭐 저도 지금 방금 느꼈긴 했지만 그 과감한 쓴소리들이 이번 선거 전후로 득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많거든요. 그 통합당 외부인 영입에 관련해서는 스스로 금치산자를 인정하는 셈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통합당 골든타임은 1년 내 몸을 던질 각오를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정의연 사태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의견을 요즘 내세우고 계신데요. 사실 주변의 이해관계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 해야 될 말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게 조 의원의 정치 소신, 철학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별거 별로여서 4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 해야죠. 초선 재선 8년 하고 나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공천도 안 되고 무소속으로 또 당선도 안 돼서 4년간 쉬게 됐지만은 8년 하고 나서 마지막 한 몇 달 앞두고 제가 참 후회가 많았어요. 그 8년을 돌이켜 보면서. 어떤 후회가 되셨나요?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야기하려면 이제 기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 원래 잘 하시는 분 아니셨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용기가 없었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집권당이던 시절이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님은 제가 서울시장 때부터 비서관으로 모셨던 관계로 해서 저는 이명박계, MB계 직계 국회의원이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통령 후보이셨을 때 제가 대변인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또 선거운동을 했었고, 우리 정권이고. 그래 놓으니까 내부적으로 볼 때 이거는 좀 걱정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일들이 꽤 있었는데 말을 못한 겁니다. 네. 대외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면 물밑으로라도 청와대 대통령을 찾아가 뵙든지 아니면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든지 해서 이렇게 찔러서 직언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쓴소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걸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그렇게 임기를 또 무난하게 지냈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결국 탄핵이 있었는데, 그 당시 탄핵이 되기 전에 2015년에 제가 아직 국회에 있을 때 원내 수석을 했거든요.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 저 또 포함한 우리 원내대표단하고 사이가 파탄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거슬러 가보면은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요인이 겹쳐가지고 결국 탄핵이 됐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슬러 가보면은 그때부터 이 탄핵으로 이르는 단초가 시작이 됐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원내 수석으로서 제가 청와대하고 소통하면서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근데 그걸 못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여권의 분열이 시작이 되고, 그 총선에서 그러니까 그 20대 국회 공천 파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했고, 그리고 이제 탄핵이 이어졌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때 내가 우리 청와대와 우리 원내대표단 간에 그런 그 갈등이나 오해나 대립이 없도록 가운데서 내가 역할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원내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 제가 공천에서 탈락을 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탄핵이 돼 버렸으니까, 정권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4년 동안에 제가 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21대 국회 4년 동안은 할 말, 해야 될 말,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지자들,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해야 될 말은 주저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앞뒤 안 살피고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 핏대 올리면 안 되죠. 근데 꼭 필요한 이야기는 양보 없이 물러섬이 없이 하는 것이 저에 대한 기대에 보답하는 도리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역할을 의원님께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그 이번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특집을 진행하면서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선인께도, 의원님께도 이제 드릴 텐데, 이번 선거 결과를 봤을 때 경남은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상대적인 건데, 이제 호남의 지역주의, 영남의 지역주의, 또 충청의 지역주의, 또 지역주의는 아니지만은 공고한 이 기득권의 벽이 또 수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하고 지역을 오가면서 학교도 그렇게, 대학을 그렇게 보냈고, 또 정치생활도 그렇게 보내면서 수도권의 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고하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수도권 공화국이다, 또 대도시 공화국, 메트로폴리탄 공화국이다, 이런 느낌을 느낄 정도로 수도권은 지역주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또 지방을 경시하고 지방의 발전을 결과적으로는, 의도적으로 막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막고
수도권 집중을 계속 고수함으로써 지방은 더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그래서 수도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큰 덩어리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남의 지역주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상대적으로는 영남은 조금 낫다. 그 중에서도 부산, 경남, 울산, 부산은 상대적으로 좀 낫다.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이 지역의 터줏대감은 미래통합당, 그 전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지만 반대 정당 민주당 대통령 두 분이 우리 경남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경남에서는 그래도 부산, 울산도 그렇지만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꽤 나옵니다. 이번에도 경남에서도 3번 나오고 부산에서도 나오셨고 울산에서도 1번 나오셨고 그런데 그리고 우리 경남과 울산, 부산의 유권자들이 우리 미래통합당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 안 한다는 건 여러 차례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지만은 제일 극명한 게 지난번 지방선거, 2년 전 지방선거 때 우리 그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또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또 보수당의 품격도 못 보여주면서 뭐 막말하고 뭐 이러니까 가차없이 그냥 심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계속 지지를 해준 정당인데도 가차없이 심판해가지고 부산 시민들은 부산시장 민주당 줘버렸죠. 울산 시민들은 울산시장 민주당 줘버렸죠. 경남도민들은 경남지사 민주당 줘버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구청장 대부분 다 저쪽으로 주셨고 시장 군수들도 압도적으로 주셨고 의회는 완전히 저쪽으로 아예 그 우리 시도민들이 민주당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당이 야당 심판론을 좀 이렇게 회초리를 맞은 측면이 있지만 지방선거 때는 완전히 야당을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그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역주의에 기대가지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지역에 뿌리가 있는 당이니까 무조건 찍어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는 까딱 잘못하면 여차하면 회초리가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지역 감정에 기대지 않고 똑바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진짜 피눈물 나는 일을 또 볼 수 있다. 그걸 다시 확인해 준 선거가 이번 선거고 지난번 선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선 공약사항들을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조 의원께서는 삼선 중진 의원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미리 함창 지역민들은 이번에 중진 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역 현안의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 공단 조성 그리고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방향,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최근에 강조하시는 게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나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라 살림에 있어서 또 국민들 돌보는 데 있어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확한 거거든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핵심이고 경제 살리는 것이 제일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기여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경제 살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은 제일 좋은 방안은 큰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하고 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더 이제 사업을 키워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에 또 세금 더 많이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두산중공업 같이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역구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함안에 있는 공단의 그 기업들 중에는 두산중공업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기업은 없지만 이 소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은 밀양도 영향권 안에 있고 또 더 크게 보면 장영과 의령도 영향권 안에 있어서 두산중공업 같은 큰 기업이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제 주저앉게 되면서 그냥 그 여파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그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고용 창출 능력이 많고 또 소비 증가, 또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제가 하게 되면 함안이나 밀양, 의령, 창녕도 그 혜택을 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있는 기업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밖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안으로 유치하는 것이 경우한데, 밀양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산단, 나는 국가산단이 이제 조성 작업 중인데, 여기에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을 들여오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냥 한계 기업, 그냥 굉장히 겨우겨우 그 기업을 꾸려 나가면서 한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비용 줄이기 위해서 그냥 찾아오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들을 끌어와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런 공단 그런 산업 입지를 조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밀양 말씀드렸고 함안은 이미 많고, 함안은 특히 이제 구조조정 같은 걸 통해서 더 이제 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창녕은 넥션 타이어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또 추가로 그 2차 산업단지 조성 계획 중이고 추진 중이고, 의령은 농공단지들 말고 일반 산업단지를 추진 중인데, 그거를 제가 그 힘을 보태 가지고 예를 들면 공단 조성 절차, 또 그리고 공단 조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특히 이제 그 국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이 예산 유치해 가지고 인프라 조성이 빨리 되면은 공단이 빨리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망 같은 걸 이제 확충해 준다든지, 그 물류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메리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인력 공급 같은 거 원활하게 되도록, 예를 들면 밀양의 나노 폴리텍 대학 이제 계속 추진 중이었는데, 이런 대학도 이제 인력 공급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자치단체들, 지자체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럼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면서 필요할 땐 제가 대기업이나 유망한 중견기업들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 쪽으로 오시도록 부탁을 하고, 그냥 그 일방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국회에서 삼선의 또 영향력으로 역할로서 또 도와주고, 그것이 저에게 지어진 이제 과제라고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도로망 확충 관련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 공약에 교통망 관련해서 참 많습니다. 그 대구 산업선 창원역 연장, 밀양김해 고속도로 신설, 그리고 함안 군무 가야 7원간 도로 확장, 의령읍 전곡 부림간 도로 확장 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다른 지역과 소통이 좀 원활해질 것 같거든요. 또 얼마 전에 대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통망이 이렇게 편리하게 조성이 되면은 기업들이 물류 비용, 기업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물류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많이 우리가 절감해 줄 수 있으면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데, 좀 전에 말씀 쭉 소개하신 그런 것들이 그런 그 구상 아래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지금 물어보신 대구 산업선의 연장 문제는 대구가 기존에 계획을 갖고 있는 계획을 확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서대구에서 현풍구지까지 대구 산업선을 이제 조성하는 이제 사업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이걸 창녕까지 연장하고, 창녕의 대합하고 이제 창녕읍까지 연장하고, 더 나아가서 함안까지 연장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창원까지 연장하고, 그게 나중에는 부산 신항이나 진해 신항 이런 쪽으로 연결되게 하는 계획인데, 그동안에도 우리 창녕에서 제가 이제 4년 국회 쉴 동안에 창녕군에서 대구시에다가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대구시가 사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대구시는 자체 계획이거든요. 자체 계획은 이미 확정됐고, 그걸 또 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았습니다. 예타 면제라는 거는 사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이 혜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하고 해서 협의해서 창녕으로 연장하고 하만 창원으로 연장할 경우에 대구시에서 걱정하는 거는 기존의 이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예타를 혹시 또 받아야 될 위험성은 없는가?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이게 또 대구시가 또 추가 부담을 하게 될 일은 안 생길까? 그런 부분은 이제 새로운 위험 요인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존 우리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됐는데 이거는 그 양 지역 간의 상생, 대구와 경남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이 제가 옛날에 이회창 총재님 보좌역 할 때 권 시장님도 보좌역이었어요. 같은 보좌역으로서 저하고 막역한 선배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 좀 위로도 드릴 겸 해서 만나서 말씀을 드렸죠. 절대 예타 부분에 변동 안 생기게 하겠다. 그리고 비용이 늘어나면 그거는 대구시 부담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지자체들이나 또는 중앙국토부,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서 추가 부담이 안 생기게 하겠다 하고 딱 이제 그 보장을 해드리고 다시 협의를 하기로.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이제 시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시장님이 바로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경남도 하고 창녕군하고 만나서 협의해라. 조혜진 의원실의 정책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협의해라고 돼서 좀 이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역민들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실 거고 참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의원님께서는 참 19대 국회 당시 의정활동 평가가 대단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럼 상임위는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1순위를 제가 농림해양수산위로 딱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보좌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해수위는 하반기로 하자. 전반기는 내년 2년 뒤 대선이 있고 그때까지 우리 당이 이 수권 역량, 집권 역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대선을 잘 치러가지고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핵심 과제다. 사실 그거 맞거든요. 의원 3선이라는 선수의 무게도 중요하지만 야당의 3선하고 집권당의 3선하고는 이게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집권당 초선 재선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선 재선이지만 집권당은 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선에다가 집권당의 3선까지 되면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권 교체가 또 필요하고 더 나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또 국민에게 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2년 동안은 우리 집권 역량을 키우고 대선 2년 대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임위로 가도록 하자고 우리 보좌진들이 그렇게 만장일치로 의견을 줘서 이번에 전반기에는 1순위 산자위, 2순위 정무위, 3순위 법사위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특히 1순위 산자위, 2순위 정무위는 우리 지역하고도 지역 그 현안 사업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3선이기 때문에 전반기 아니면 후반기 중에 한 번은 이제 상임위원장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린 거는 여야가 지금 상임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처럼 상임위 전체를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시간 관계상 조금 정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상임위로 가라고 원내 지도부에서 배정을 하면 또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현재는 산자위, 정무위, 법사위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 했습니다. 네, 미리 함창 선거구에서 당선된 조혜진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